네, 안녕하십니까. 최장근이고요.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에크만 흐름이라는 지역류와 이제 벌티컬한 에지 비스코시티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이루는 해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 지역류, 그 코리올리 포스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밸런스를 이루는 이 해류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거 짧게 복습하자면,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은 벌티컬 에버레이지 이퀘이션이라서 벌티컬 스트럭처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잠깐 오리지널 형태의 나비엘 스토크 이퀘이션으로 돌아가서 그걸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이거 나비엘 스토크 이퀘이션에서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 거,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해보신 분들은 눈으로 직접 눈과 손으로 경험해 보셨겠지만, 결국 이 두 개의 항들이 이 항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꽤나 쉽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표층 경계 조건이랑 결합을 해서 이 바람 응력 조건, 이 항을 만들어내고 이 벌티컬 에디 비스코시티가 이 바닥 마찰 조건과 결합을 해서 이 항을 만들어내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리라이트 된 이퀘이션 셋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먼저 이 표층에 대해서 이 텀과 이 표층 경계 조건이 만들어내는 흐름 성분이 표층 에크만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이 흐름이 우리 벌티컬 에버리지 형태의 나베스트 이퀘이션을 몰랐지만 이게 표층에 집중돼서 나타난다. 그게 아마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나타나는 연식적인 두께가 에크만 뎁스에 해당하고요. 이게 이제 루트 2AZ 오버 F. AZ가 와동점성 계수, F가 저항력 계수. 이게 이 길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저항력이란 게 기본적으로 북반구 기준, 오른쪽으로. 제가 저번 시간 레코드 돌려보니까 말실수를 해서 왼쪽으로 생긴다 막 그러던데, F가 양수인 기준, 외력이 가해지는 오른쪽 방향으로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벨스토크 이퀘이션이 만들어내는 이 흐름들을 연직 적분 혹은 평균을 하게 되면 그 연직 적분된 관점에서의 흐름은 이 외력의 방향과 바람력의 방향과 직각이고, 요게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이 디스크립션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 마찰도 이런 에크만 흐름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이 어떤 특정 배경 흐름으로서 지역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지역류가 바닥과 마찰을 만들고, 이 마찰은 이제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이렇게 나선 구조가 펼쳐지는 이런 결국에 나선의 회전 방향은 표층과 반대로 이렇게 돌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의 그만 흐름이라 그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연직적인 두께는 에크만 수심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꽤 중요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약간 치팅을 좀 여러분들을 속였었는데, 그 첫 시간에 제가 스케일링을 제가 직접 얼핏 직접 해봤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 현상에 대해서 몇 개 대표값을 드리면서 요 각항의 규모들을 직접 계산해보자. 그래가지고 얘가 다른 항들에 비해서 훨씬 크다. 특히 뭐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얘보다도 한 100배 정도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H를 수심으로 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류가 프레도미넌트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수층 전체가 아니라 표층의 아주 얇은 층, 혹은 바닥의 얇은 층, 그렇게 잡게 되면 그 가정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배식이 결국 이런 식으로 쓰여지니까, G 라운드 X, 라운드 에타, 플러스 AG, 라운드 Z 제곱, 라운드 제곱, U, 네, 이런 식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정항력과 에디 비스코시티를 그냥 간단하게 규모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U, H 제곱. 그래서 막 이거를 양변을 U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H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전향력이 중요해지는 두께 규모가 되고, 이게 그냥 바로 에크만 뎁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H를 에크만 뎁스 정도로 잡는 순간, 이 벌티컬리티 비스코시티는 자연적으로 프레도미넌트해지는 것이죠.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특히 이제 조건희 교수님께서 가끔씩 말씀하셨다시피 이 프릭션 리스 가정이 가끔씩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들을 도입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경계 조건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항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세컨 올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아니고 이 경계 조건을 적용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그냥 우리 편히 그냥 수학적으로 혹은 좀 편의상하는 과정들이 꽤나 이렇게 시그니피컨트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스코시티 텀들 무시하게 되면은 이런 경계를 통한 외력 조건, 경계 조건, 이런 바람 응력이나 마찰 응력 같은 거를 이제 그 유치에다가 주기가 까다로워지는 거죠. 예, 사실은 올바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지는 거죠. 뭐 물론 아티피셜한 텀들을 도입하거나 뭐 하면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가져가시면 좋은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되게 프랙티컬한 연구 주제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좀 베이직하고 뭐 많이 활용되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조금 디테일하게 뭐 에크만 뎁스 같은 거 뭐 어떤 식으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지 그런 레퍼런스를 제가 좀 간단하게 그리고 간단한 많이 쓰는 파라미터리제이션 그런 것들 제가 가져와 가지고 뭐 조금 더 이쪽을 활용해야 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을 좀 챙겨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와동점선랑 제가 앞선 모든 논의에서 와동점선 계수를 상수로 가정을 했는데 사실은 상수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복잡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들, 수치 모델들에서는 이것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의 모수화해서 또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적어도 리얼리스틱한 이건 사실은 좀 되게 일러스트리브하고 그렇게 리얼리스틱한 옵션은 아니죠. 편리한 옵션일 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XYT에 대한 함수로 만들기 위한 이제 연구들이 이 와동점성 계수가 상수가 아닌 그 독립변수에 대한 함수로서 만드는 이론 연구들의 대들이 여기에 있게 되고 사실 이것들을 하다 보면 조건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베셀 펑션이라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특히 이 여기가 조금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만약에 이쪽으로 조금 더 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논문들을 레퍼런스 조금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전화 말씀을 해줘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셔도 무방하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요청을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조금 더 그냥 디테일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역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역류란 말 그대로 이 압력 경사, 프레셔 그레디언트랑 그 코리올리 포스 이 두 개가 이제 균형을 만드는 흐름이고요. 제가 지금 나벨 스토크 이퀘이션을 조금 심플리파이한 형태로 이거 벡터 폼이라 그러는데 이 벡터 폼으로 써놨는데 그냥 왜 이 어드렉션 텀들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그냥 매번 적기 싫으니까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벡터 폼으로 그냥 폼만 바꿔서 나타난 건데 저는 벡터 칼큘레이션을 최대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노테이션 줄이는 용도로만 쓸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 이렇게 그냥 줄여서 나타낸 거다. 짧게 나타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 디퓨전 텀들 얘네들 그냥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어차피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은 다 무시할 거고 우리는 이거 두 개, 얘네 두 개만 생각을 할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딴 거 다 무시하고 얘네 두 개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흐름을 지역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연립적으로는 하이드로스태틱 과정에서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랑 그 중력 가속도 이 두 개만 고려를 해봅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밀도는 뭐 상당히 합리적으로 상수로 가정을 할 수가 있죠. 부지네스크 근사에 의해서. 근데 원래는 부지네스크 근사를 적용하더라도 여기는 원래는 상수로 가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뭐 상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알겠건 자 그래서 이 만약에 마지막 그 벌티컬한 음, 요- 연적 반정식, 이 정수학 반정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밀도를 상수로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여기 상수로 가정하면 그냥 P를 적분을 한번 해서 바로 풀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라운드 Z, 라운드 P, 홀, 마이너스 로나 쥐고 얘를 그냥 바로 적분을 해서 표층에서 임의의 수신 Z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이렇게 P 에타 마이너스 P G 이게 적분 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이꼴 로나 G 에타 마이너스 Z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 P는 P
에타 플러스 로낫 G 에타 마이너스 Z가 되게 되고요. 얘는 이제 대기압을 의미하게 되는데 보통 영어로 무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면 그 자체의 높낮이에 대해서 좀 관심, 특히 몇 개 문제들, 인운데이션, 그 범람 문제들 있잖아요. 그막 폭풍 같은 거 칠 때 바닷물이 육지로 막 확 해면이 갑자기 쏟아나고 날아지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많은 그 특히 지오필지컬한 문제에서는 무시해도 왜냐면 이거에 어차피 중요한 건 프레셔가 아니라 프레셔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 공간적인 또 미분 값이 엄청 작기 때문에 대기 스케일이라고 이거를 무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압력을 그냥 이거 Z에 대한 Z랑 해면 고도에 대한 함수로 바로 이렇게 그냥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그 운동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X랑 Y 방향 운동 방정식 라운드 X 라운드 P 그 U 마이너스 로나 라운드 Y 라운드 P 얘를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고 UV에 대해서 풀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적을게요 그냥 그다음에 G F 나 라운드 X 라운드 에타 U는 G 마이너스 F 라운드 Y 라운드 에타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타가 결국엔 에타는 XY에 대한 함수거든요. 근데 우리 수신 데이터가 2차원 매트릭스로 주어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이게 그 XY, Z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Y에 대한 함수라는 거 바로 좀 직관이 오실 거고요. 결국에는 그 에타가 X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X로 미분하든 Y로 미분하든 그것도 XY에 대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유속들을 Z로 미분을 하게 되면 다 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continuity equation 이거 있죠? 얘 여기에다가 이 continuity equation에다가 이 두 개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 이거 두 개가 왜냐면 U가 보시면 에타를 Y로 미분한 건데 여기 X로 미분한 게 돼 있잖아요. 근데 V는 X로 미분한 건데 여기는 Y로 미분된 게 돼 있으니까 집어넣었을 때 둘 다 XY로 미분한 게 되면서 근데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고 그냥 날아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연직 방향 유속도 Z로 미분한 게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테일러 프라우드만 이론이라고 부른다. 흐름이 Z에 대한 변화량이 없는 거예요. 그 depth independent 한 거죠. 물론 여기서 핵심 과정은 그 흐름이 지역료에 의해 지배가 되고 그 다음에 밀도가 상수라는 거. 이 두 개가 가정이 됐을 때. 그래서 빠르게 회전하는 유체이고 그리고 이런 그 데인시티가 상수일 때 그때의 흐름들은 이렇게 그 연속적인 변화가 없고 이렇게 벌티컬 유니폼하게 이렇게 흐른다는 것이 테일러 프라우드만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 예.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정리를 해 놓았고요. 그,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흐름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에타 값, 해면 고도에 의한 함수로서 정의가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에타를 결정하는 이퀘이션은 무엇일까요? 아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벌티컬리 그 인테그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셜로 워터 이퀘이션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에타를 결정하는 식이건. 그게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저번 시간에 트랜스포트라는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유속을 적분한 걸 트랜스포트라 그런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왜 트랜스포트가 중요한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 이 해면을 결정하는 이퀘이션이 그냥 U의 벌티컬한 적분값이잖아요. 그것들의 발산. 그러니까 사실은 해면의 높낮이라는 게 그 수송이 수송값이 수렴하냐 발산하냐에 따라서 이 에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을 해보시면 이 제때에 대한 상수니까 이 보시다시피 그냥 바로 적분해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결국에 이 11번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캐피탈 H는 에타 더하기 H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수주라고 그러거든요. 물기둥. 그러니까 물기둥의 높이를 말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 H라는 값이 어드벡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어드벡션 텀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드벡션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걸 되게 선호하는데
아마 히스토릭하게, 특히 수학 분야에서는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라고 되게 많이 부를 거고요. 투 디멘셔널. 예, 근데 제가 어드렉션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 환경과학, 특히 해양을 포함한 환경과학 쪽에서는 어드렉션 디퓨전을 합쳐서 트랜스포트라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좀 그런 거랑 좀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어드렉션 이퀘이션이라고 계속 그냥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첫 번째 파셜 디퍼런스 이퀘이션, 편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조건희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저번 시간에 해주셨었는데, 이퀘이션을 그냥 언어로서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알아놔두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 이퀘이션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냥 제가 캐피탈 H 대신에 임의의 변수 C를 적어놨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시간에 그 유체를 기술하는 그 대상을 보는 그 관점에는 두 개가 있고, 하나는 라그랑지안, 하나는 오일러리안이 있다. 그러고, 그때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 되게 대충 넘어갔고,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는 라그랑지안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라그랑지안 관점. 제가 대충 적을게요. 라그랑지안 관점이란 게 뭐냐? 물입자나 아니면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물입자 같은 게 있고, 얘가 근데 유체니까 계속 해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상을 따라가면서 관측하는 것을 라그랑지안 관점이라고, 저 관측자 혹은 관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물 입자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지배식이 뭔가를 저희가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전에 그것을 하기 위한 또 변수는 뭐가 있을까? 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변수가 위치겠죠, 일단. X, Y. 2차원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X, Y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 임의의 변수 C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수온이나 농도, 이 물입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스칼라 값,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관측하고 싶어 하는 거나. 그래서 이거 뭐 수온이 될 수도 있고, 염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임의의 농도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제가 C라고 할게요. 그럼 적어도 이 세 개의 변수가 필요하고, 세 개의 변수에 대한 지배식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쉽죠. 그래서 위치는 이게 그냥 X 좌표계의 위치의 시간 변화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유속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시간 변동은 그냥 그게 속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같은 방식으로 Y의 시간 변동성은 V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스칼라 값에 대한 어떤 이퀘이션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여기서 SO는 소스를 뜻하고요. 생성함들, 뭐 이 스칼라 값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임의의 기적들. 뭐 예를 들면 C가 뭐 파이토플랑크톤이다. 그러면 성장, 파이토플랑크톤의 성장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I는 싱크입니다. 그 소멸항. 예를 들면 걔네들의 뭐 피식, 뭐 죽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편의상 이 싱크 쏠 수 없고 싱크도 없는 그런 그런 뭐 변화가 없는 그런 값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잉크라던가 아니면 수온이나 염분 같은 것도 그냥 뭐 지역적으로 그냥 가정해보자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생성과 소멸이 없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성과 소멸이 없는 트레이서들을 보통 저희가 패시브 트레이서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패시브 트레이서를 가정을 하게 되면 이 C에 대한 지배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패시브니까 뭐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고 원래 값이 보존된다는 뜻이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입자가 가지는 위치에 대한 식, 그 다음에 그 물입자가 지니는 특성에 대한 C 값에 대한 지배식, 이렇게 세 개의 이 상미분 방정식 시스템을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 X, Y, C 전부 다 시간에 대한 함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임의의 물입자가 가지는 C 값을 모델링하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그 세 개의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이 정도를 우선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안을 해봤으니, 잠시만요. 페이지. 네.
그 나머지 오일러리안 관측자라는 게 있습니다. 오일러 관측자 보통. 이거는 뭐냐? 아까 라그랑지안 관측자는 대상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였지만 얘는 특정 위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르는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특정한 공간을 쳐다보는 것이죠. 고정된 공간. 그게 키워드고요. 이렇게 이 고정된 공간을 쳐다보는 걸 이제 오일러 관점이라고 하고 현상은 아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미 물입자가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그냥 그 관점만 바꾼 거죠. 그냥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서 고정된 위치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전 라그랑지안 관측 같은 경우는 그 부표 같은 부위 같은 거 저희 쓸개에다가 GPS 달아놓고 떨어뜨려 놓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대부분의 격자 체계를 갖는 모든 데이터셋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격자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동은 지금 똑같은 거를 그 운동을 기술을 할 건데 그냥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을 바꾸니까 지배식은 똑같겠죠. 원형의 그 본질적인 지배식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다만 이 경우 이 우리가 오일러 관점에서 C 값을 나타내고 싶다면 이 C라는 것을 단순히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에 대한 어떤 이런 함수로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랑 Y 둘 다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때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순간 다변수 함수가 되고 이제 체인룰에 의해서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인룰에 의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보시면 이거를 먼저 그 x로 미분을 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렇겠죠. 체인룰에 의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x축, 이게 y축이고 이 위치의 좌표가 x고 이 y좌표가 y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향성도 그렇고 공간성도 그렇고 거의 같은 지점에 찍히니까 요 편미분 캐피탈 X나 캐피탈 X나 독인 객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앞서 위에 정의에 의해서 UV가 되는 거죠. 얘는 당연히 1일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적으면 얘를 먼저 적을게요. 라운드 T, 라운드 C, 플러스 U, 라운드 X, 라운드 C, 플러스 V, 라운드 Y, 라운드 C. 이거 이꼴 0이니까 이꼴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 오일러 관점에서 기술한 그 CX에 대한 지배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는 똑같은 대상을 그냥 다른 관점에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그 지배식을 유도했을 뿐이죠. 그 뿌리도 같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오일러 관점에서는 세 개의 상미분 방정식 시스템으로 나왔고, 오일러가 아니라 라그랑지안 관점에서는, 네. 오일러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의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지배식이 나온 것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다른 대상을 기술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식으로 디벨로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좌표계만 바꿨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면 당연히 얘인 거죠. 그냥 기술하는 대상만 바꿨으니까. 적어도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이 편미분 방정식을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만 있다면 얘를 바로 그냥 적분해서 바로 그냥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초기의 값을 유지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이 언어적으로 의미를 하는 바가 이런 어떤 C 값에 대한 지배식을 이렇게 어드벡션 이케이션으로 이 편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온다면 라그랑지안 관점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말은 C 값이 바뀌지 않는다. C 값을 보존한다.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잠시만요. 이 이퀘이션이 말하는 게 뭐냐?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H값, 수층의 두께가, 그 물기둥의 두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긴 제가 그냥 일단 잠깐 리캡하려고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다. 다 똑같은 것을 다르게 그냥 기술하는 관점만 바꿨을 뿐이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 간단한 컴퓨터 시뮬레이션들을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그 가우스, 2차원 가우스 분포 형태로 그냥 임의로 이렇게 가운데 볼록하게 쏟아오른 에타 값을 그냥 지정을 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그 10A, 10B식을 이용해서 유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계산을 한 거고요. 뭐 이 위에다가 임의의 입자를 랜덤으로 이렇게 쫙 뿌렸고요. 그 랜덤 각 입자들의 운동은 이 13번식에 의해서 지배가 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XY 초기 조건은 이렇게 보시는 거랑 똑같이 그냥 랜덤으로 쫙 뿌렸고요. C값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특정 위치에 있는 얘네들만 좀 높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풀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라그랑지안 관점은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금 빨간색 원을 보시면 이게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얘를 따라가면서 보는 거니까 결국 C에 대한 시계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없이 나오고요. 오일러리안 관점에서는 이 빨간 박스 하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그 C 값이 높은 애들이 들어올 때 확 올라갔다가 빠져나가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보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딱 특정 순간에 관측하고 좀 있다가 관측을 하면 원래 있던 놈들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놈들이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어드렉션 텀이 거기에 대한 콜렉션 텀이다, 보정항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제 생각에는 물리적으로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재밌는 실험 하나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상미분 방정 시스템에 대한 뉴머리컬 솔루션을 저희가 봤죠.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될까? 과연 똑같이 나올까? 그런 것도 한번 직접 컴퓨터로 풀어보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사실은 약간 다른데요. 네. 특히, 네. 근데 거의 똑같이 나오죠. 다만 이 최종 결과를 보시면 꽤나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꽤 특히 양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조금 디퓨저 왜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이런 건 이제 디크리타이즈에서 이렇게 반복으로 풀어내는데 결국에 근사해를 찾고 이 뉴머리컬한 에러가 쌓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간단한 실험도 사실은 정확한 솔루션을 만들기 조금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도 됩니다. 여튼 이거 이제 결국에 이 정확도가 격자를 촘촘히 짤수록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실험에 오른쪽에 보이면 오일러 편미방 푸는 코드에 시공간적인 해상도를 늘릴수록,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입자의 수를 많이 깔수록 두 개는 이제 하나의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아마 나오도록 스킴을 보통 짭니다. 그게 스킴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사실상 같은 거다. 특히 오차라는 게 시간에 따라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 초기 단계 부분 보시면 거의 완전 똑같은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튼 다른 게 아니다. 이 상미분 시스템과 그다음에 하나의 편미분 방정식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앞으로 다루게 될 많은 편미분 방정식을 다루는 해법이기도 합니다.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봤던 상미분 방정식, 여러 개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또 쪼개고 솔루션을 구하고 이런 접근들을 저희가 많이 쓸 거고요. 네, 그래서 몇 번 강조한 대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H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을 의미를 하고요. 몇 개 재미있는 어프로시메이션들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지금 에타랑 H가 있으니까 만약에 H가 상수인 경우, 그때는 이게 여기에 있는 미분값들이 여기 H를 날리면서 이게 이렇게 심플리파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되고요. 이 말은 뭐냐? 에타 값도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려면은 이 흐름이 에타의 등고선을 따라서 흘러야겠죠. 그래서 그게 지역류가 의미하는 바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에타 값도 라그랑지안 관점에서의 에타 값도 이렇게 시계열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상수를 유지를 하죠. 이 이퀘이션 디스크립션 한 대로.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UV에다가 우리가 정의한 지역류의 정의 있잖아요. 이 식들, 10A, 10B식들. 얘 집어넣어 보면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시스템을 해밀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조건희 교수님께서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그래서 해밀턴 시스템이 이렇게 특정 스칼라 값을 X방향의 운동이 특정 스칼라 값을 Y로 방향으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 그다음에 Y 방향의 이 유속이
특정 스칼라에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안 붙인 거. 이게 아마 해밀턴 시스템의 수학적인 정의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되면 이 부분을 항상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칼라 값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결국에는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말인즉슨 해밀턴 시스템이고, 이게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이 스칼라 값을 보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꼭 그 절대적인 물리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Y가 물리적인 좌표인데, 예를 들면 해밀턴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생태 모델을 하니까 그 로카 볼테라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파이토플랑크톤 그 오토 파이토플랑크톤, 주플랑크톤, 그러니까 피식자와 포식자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한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X가 파이토플랑크톤, 그냥 스스로 자라는 풀 같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가 이제 그 걔네들을 먹는 초식동물 혹은 주플랑크톤의 그뭐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계열이라서 얘를 풀면 X, Y 둘 다 시계열 형태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말 그대로 X, Y 평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축에는 그 초식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두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이 동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두면 얘도 특정 스칼라 값의 컨투어 값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칼라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것들도 여기 있고, 이 조건희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미분 방정식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거 따라하면 아마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공간일 필요도 없고, 이런 변수 공간 위에서도 쓸 수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당장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공간에서도 두 개가 왔다 갔다 할지언정 총량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많은 경우 해밀턴 시스템의 예시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해밀턴 시스템의 매우 좋은 예시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해면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결과이기도 한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어썸션을 만들었죠. 밀도도 상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수심도 상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F도 상수여야 됩니다. 네. 그- 근데 이제 그 경우에서는 재밌는 게, 아까 지역류 자체는 에타에 대한 함수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헬류 성분에서 제일 지배적인 성분인데, 문제는 지역류 자체가 에타를 시간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류가 아닌 비지역류 성분들, 에크만 커런트 같은 그런 애들이 해면을 변동시키고, 그 그렇게 변동된 그 해면이 만들어내는 지역류가 프레도미넌트한 걸로 이렇게 나타내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윈드 드라이븐 서큘레이션 쪽이나 되게 프레도미넌트하게 나오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상수 수심을 가정했을 때. 그리고 F가 상수일 때. 이게 이 두 개의 가정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지용에는 그 자체로도 해면값을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이걸 저희가 흔히 베타 이펙트라고 부르고, 그 결과로서 로스비 웨이브나 웰선 바운더리 인텐시피케이션, 서한 강화 해류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따가 이 다음 시간에 하나씩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의 극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엔 H가 상수가 아닌데 에타에 비해서 H가 훨씬 더 큰 경우. 그 경우는 저희가 그 앞에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어, 여기서 트릭이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H는 그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함수니까. 그러니까 0 자체를 그냥 더해주고, 그거를 어차피 파샬 H 오버 파샬 T는 0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는 형태로 제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H가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려면은 해류는 반드시 등수심선을 따라 흘러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 테일러 컬럼이라는 그 해양 현상을 이제 지시하게 되는 거고. 테일러 컬럼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좁은 채널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딱 한 군데만 수심이 다른 뭐 일종의 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어떤 수심 구조가 있다고 하고, 여기 이렇게 해류가 이 구조물을 이 수심을 향해서 그 흐른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마 제일 라이브하게 생각할 때는 해류가 이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 그냥 이렇게 위로 잠깐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런 그 회전하, 빠르게 회전하는 유체, 그리고 밀도 구배가 없다면, 이렇게 되게 되면 H 값이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물리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라서 흐름은 해류를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치 가상의 무슨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것 마냥. 그래서 이 현상을 테일러 칼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H 값을 바꾸는 이런 산을 타고 흘러가는 흐름은 회전 유체에서 회전 그리고 밀도 상수 유체에서 나올 수 없고 그 H를 보존하려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류의 어떤 라그랑지안 관점에서의 거동을 되게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심플한 이런 그 생각을 통해서. 이거를 테일러 컬럼이라고 하고 아마 지금 아마 저번 시간 저번 학기 때 조영원 교수님 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유체 실험으로도 아마 재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그 실험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나 뭐 구글 같은데 이 테일러 컬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재밌는 실험 결과들 많이 나올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어드벡션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국에 이렇게 평면 방정식이 주어지면 얘는 결국에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이 스칼라 값, 이 h라는 값을 보존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그냥 언어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래서 그 프릭션리스나 비스코시티를 무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뭐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이 폼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면 적어도 라그랑지안 관점에서는 쉽게 풀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자 했던 접근 중에 하나가 쉘러버트 이퀘이션이나 아니면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 이런 폼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게 볼티스틱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뭐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실은 이 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또 프릭션리스 아니면 비스코시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비스코시티가 스티디이고 비스코시티가 극한인 경우를 좀 다루기 쉽고 아니면 비스코시티가 아예 없거나 없는 경우는 또 다루기 쉽고 그 중간은 다루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나는데 네 제가 준비하는 건 이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랑 여기 있고 하니 좀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뮤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혹시 화면 공유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여기다가 지금부터 공유하는 파일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학 설명했다는 거 아니고요. 혹시나 나중에 도움 되실까 봐. 지금 채팅방에 올렸고요.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작성을 했고요. 이제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아닌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셨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으로 그냥 정리를 좀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제 이쪽 계통으로 그러니까 본인 논문들 실제로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알려져 있는 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구조만 이제 갖고 있더라도 좀 모티베이션들이 되실 테니까요. 일단 오늘 설명해 주신 것들 일단 좀 적었고요. 이제 그 슬라이드에 다 잘 적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관점을 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재미를 보냐면 랜덤 항을 추가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 브라우니안 모션이니 뭐 위너 프로세스니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뭐 OD, PD라고 불리우는 것들에다가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에다가 이제 랜덤 항을 하나 그냥 실제로 그냥 단순 추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추가하는 순간 좀 말 그대로 좀 달라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점들이 당연히 있겠죠. 수학적으로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거 다 미적분학이에요. 정말 미적분학이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해주신 이제 해밀토니안과 라그랑지안의 해석에 대한 얘기들도 적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해밀토니안이랑 라그랑지안의 해석을 담아도 여전히 랜덤항을 넣는 것들은 여전히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분학을 어떤 이제 사용해가지고 하는 어떤 해석들에 대해서 랜덤항을 붙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호환이 애시당초 된다. 라는 것들은 그냥 염두에 두시면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 관점 자체가 어떤 기존의 논문들을 보실 때, 뭐 그리고 이제 이 장점으로 어떤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여러모로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해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또 실질적인 맥락에서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제가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OD나 PD에다가 스토캐스티라는 단어를 넣는 거는 보통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그 할 수 있다. 인데 이게 왜 괜찮냐면, 그 요새 참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강화학습이랑 실제로 연결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그 랜덤항을 넣는 어떤 실질적인 수학적 이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랜덤항을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랜덤항이 없으면 그 소위 말해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레벨셋을 따라서 그냥 쭉 움직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방정식이 정해져 있는 순간 솔루션이 있으면 사실 다 정해져요. 다 정해지는데 랜덤항이 있는 순간 그 어떤 자유도가 조금 있잖아요. 그 랜덤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거가 있어서 그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랜덤한 패스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그 이제 최적의 어떤 궤적을 찾을까로 문제가 수학적으로는 환원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하면, 만약에 어떤 고전적인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 어떤 랜덤항이 없이 주어져 있으면 미분 방정식이 해가 주어지는 순간 사실 이제 그 궤적은 정해져요. 그 궤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기술하느냐가 문제지. 근데 랜덤항이 있으면 실제로 그 랜덤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패스의 선택지가 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최적화되어 있는 패스를 찾는 그 방법론을 그 이제 그 이제 그걸 기술하는 이제 방정식이 있거든요. 뭐 해밀턴 자코비, 뭐 벨만 이퀘이션, 뭐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부르는데, 그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실제로 강학습의 방법이랑 사실 완전히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학습이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 함수랑 가치 함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을 하거든요. 강학습의 가장 큰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방법이요. 그리고 그중에 그 가치랑 정책을 학습을 할 때 각각의 방법론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는 강학습이라는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쓰는 게 이제 그 벨만 오퍼레이터라는 걸 강학습에서 일반적으로 써요. 근데 그 벨만 오퍼레이터라는 거가 뭐에 이산하냐면, 해밀턴 자코비 벨만 이퀘이션의 이산화예요. 실질적으로 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지를 좀 정리하면, 지금 알려주신 프레임워크에서 그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랜덤항을 넣어. 이건 생각하기가 그렇게 직관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항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너무 수학 헤비하지 않은 센스에서 그럴 수도 있겠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그 랜덤 패스들을 컨트롤하는 문제로 환원이 돼가지고 어떤 이제 그 어떤 비용을 최적화하는 문제로 환원이 되는데, 그걸 이제 그 가버닝하는 이퀘이션이 존재한다. 뭐 부르는 이름이 있고, 내가 나중에 과학습적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방법을 따라서 강학습적으로 가기 때문에, 강학습의 방법이랑 실제로 접목하시고자 하시는 맥락에서도 지금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약식으로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테일들은 그냥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약간 이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도 하실 수 있는 면도 있을 수 있다. 좀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뭐,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제가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그러니까, 어드벡션 이퀘이션을 제가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드벡션 디퓨전 이퀘이션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해류에 의해서 이류될 뿐만이 아니라 확산도 되는 그 특정 스칼라가, 농도 같은 것들이. 근데 그거를 라그랑지안 관점으로 바꾸게 되면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포크 플랭크 이퀘이션 그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어드벡션 텀은 아까 보신 대로 그냥 U 그렇게 떡 나오는데, 디퓨전 텀은 어떻게 바뀌냐면 랜덤 그 어떤 그 가우스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르는 그 랜덤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되게 직접적으로 그 저희가 쓰는 이퀘이션들이랑 그 스토캐스틱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랑 연결되는 링크 같은 게 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드벡션은 평균을 바꾸는 기작이고, 그 다음에 디퓨전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리니얼리 인크리즈하는 기작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재밌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보고 막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그런 거 막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재밌는 포인트 뭐 회화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생분들 뭐 질문 더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그랑지안 파티클 트래킹이라는 걸 할 때 랜덤 워크 항을 넣는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맞습니다. 랜덤 워크 항이 조건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랜덤과 같은 건가요? 예, 아마 같은 거, 그게 결국에 확산을 디스크립션 하는 이퀘이션이 됩니다. 텀이 됩니다. 네, 이퀘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소스 코드를 제 홈페이지에 올려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험하는 거, 뭐, 이게 그 코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림 실험하는 코드는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거 노트도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꼭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코드랑 같이 올려놨고, 코드도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아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라그랑자 입자 추적에 대한 간단한 그 튜토리얼 코드 그 렉처 노트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조금 여기는 이제 이거는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 수치 해석 그 모델링 하시는 분들을 좀 에듀케이션 하려고 만든 거라서 좀 약간 디스크리타이징 그 실제로 이퀘이션을 어떻게 차분화하고 코딩하는지 그런 데 좀 중점이 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조하시면 보는데 뭐 시험 셋이나 그런 것들은 다 똑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오늘 배운 거죠. 네. 근데 결국에 이런 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랜덤 텀인데 평균이 0이고 그다음에 이게 분산인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 분산 정도 그게 결국에 확산 계수랑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 랜덤 워크가 결국에는 이 확산을 모사하기 위한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그런 텀이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옆으로 확 퍼지게 되는 거죠. 확산이 있으니까. 그걸 컴퓨터로 풀어보시면. 이거 다 코드 돌리시면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 결국에는. 그 랜덤 텀 넣은 거랑 확산 텀 넣은 거랑 두 개가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확산을 디스크리션 하기 위한 텀이 그 랜덤 워크 텀, 노이즈 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이 부분은 좀 선택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뭐, 뭐, 입자 추적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잉크를 타는 듯한 이런 실험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똑같은 거다. 수학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기 편한 걸 선택을 해서 쓰고, 다만 이제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항상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이퀘이션 자체가 그렇게 셋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진짜 대상을 트래킹할 때는 입자 추적이 좀 편하고, 근데 특정 그 어떤 값에 대한 장기간 시공간적인 필드를 만들고 싶다면 오일러리안 이런 관점이 좀 편합니다. 예를 들면 입자를 계속 생성을 하면 그 메모리가 점점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모델링하기 좀 프랙티컬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오일러 관점에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편하고 뭐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네. 아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그냥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 보여주셨던 이제 라그랑지안이랑 오일러 관점의 그 12번이랑 13번을 통해서 이거를, 12번. 자- 네, 네, 이걸 통해서 혹시 자료동화처럼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라그랑지안 네, 관점에서는 약간 부표 관측 자료 같은 걸 쓸 수 있고, 오일러는 이제 격자 자료처럼 네, 쓰는데, 혹시 네. 이거를 이용해서 자료동화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이제 좀, 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서, 그리고 네, 특히 자료동화라는 게 보통은 이제 모델셋이거나 아니면 여튼 정확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그런 네, 건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오일러 시스템을 채용하죠. 격자 체계에 있는 시스템이 다 오일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니까. 근데 네, 거기다가 라그랑지안 데이터들은 그냥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건 이제 관측이 그 그냥 불규 스캐터드 된 형태로 있을 뿐인 거지. 그냥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이미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라그랑지안 관점은 격자 체계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막 떠다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어주는 인터폴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같은 게 데이터 시뮬레이션 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대답을 잘 못하겠는데 그냥 애초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다.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냥 단순한 형태의 자유동화라면. 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좀 뭐, 아무래도 오일러 관점으로 하게 되면, 좀 아이디어는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예, 아무래도 뭐, 좀 여러 가지, 오일러 관점으로만 관측이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오일러 관점에서 뭔가 어떻게 좀 익스트라폴레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좀 연구과리들, 그 다음에 좀 좋은 어떤 보관법, 데이터셋 만드는 법,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예전에 좀 잠깐 해보다가 말았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마 그 유튜브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6월은 쉬고 10월에 다시 재개를 할 건데요. 예, 아마 좀 7월에 보면 많이들 기억 안 날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쉘로 워터 이케이션을 이 폼으로 바꾼 거를 저희가 볼티스틱 컨서베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난리니어리티도 결국에는 특정 좌표계에서는 비전형인데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꽤나 쉽게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김진영 학생 하시는 인스테빌리티 쪽이나 아니면 지우 학생 하시는 그 커런트 민더링 그런 것도 좀 약간 어떤 힌트가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되게 비전형적인 편미분 방정식 문제라서 이 폼으로는 풀기 어려운데 이렇게 라그랑지안 포인트로는 그냥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오는 시간들을 계속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그냥 큰 그림만 좀 집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레코드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